일단 김웅재님, 네. 그리고 장석원님, 네. 유정은님, 김다솜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본사 채용팀에 근무하는 이종원 과장이고요. 주로 이제 산학 관련된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여러분과 모의 면접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부터 모의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 1분 정도, 1분 내외로 해주시고요. 너무 길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재님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웅재입니다. 저는 안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야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매우 열정적이라서 저는 LG전자에 입사한다면 저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석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LG전자 지원자 장석원입니다. 네. 저는 평소에 자동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네. 대학 입학 후 동시에 자작 자동차 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에 3년 동안 사회 대회를 출전하면서 계속 실력을 갈고 닦았고 마침내 참신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2011년 전국 하이브리드 대회에서 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대학 생활의 모든 열정이 담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LG전자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은님. 네, 안녕하십니까. MC사업부 소프트웨어 지원자 유정은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간의 동아리 활동, 1년간의 회사 생활, 1년간의 봉사활동으로 다져진 저희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LG전자에서 충분히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음 김다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H2 사업부 소프트웨어를 지원한 김다솜 지원자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봉사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계속 남을 돕고 있습니다. 남을 도우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게 많고 깨달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회사에 와서도 또 잘 그 팀원들과 적용하여 잘 어울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학창생활 하시면서 지금 다 아직 졸업 전이시죠? 네. 네. 가장 자기가 몰입을 해서 해왔던 일들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몰입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 그리고 그 몰입의 결과가 어땠는지, 거기서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은님부터 할게요. 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몰입했던 경험은 휴학 후 1년입니다. 제가 그때 회사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QA팀에서 네이트 자동화 QA 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크립트로 시작을 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좀 방식이 이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좀 반대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조장님께 건의드렸고 이 일로 네이트 자동화 QA 방식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가 성취감을 많이 얻었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이후 조장님이 퇴사하신 후 막내 사원이었지만 조장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휴학을 하시고 네. 어떤 인턴처럼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계약직으로 네, 네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서비스 퀘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SK에 완전히 합쳐졌고요. 제가 퇴사할 쯤에 합쳐져서 저는 그냥 운영을 담당하는 팀에 QA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한 8개월, 9개월 정도. 그게 언제쯤이었죠? 네,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2010년 서비스 퀘어? 네. 2010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네. 이때는 휴학을 하시고 네. 하셨던 거고, 이때의 경험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학업에서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원래는 개발 쪽이라서 개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피드백 같은 것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QA팀에서 피드백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렇게 좀 더 개발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에 대한 폭넓은 시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개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본인 지금 경험에서 QA 같은 거 경험하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 돼야 될 것은 좀 자기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개발을 하면서 회사에서 개발을 하면서 되게 주장이 강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기만의 코딩 스타일을 추구하셔서 네. 저희가 새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됐을 때 그분이 코딩하는 방법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서로 융합해 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 프로젝트에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다솜님. 네. 저는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는데요. 휴학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이제 현대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매장에서 이제 판매를 했어요. 네. 네. 언제 하셨죠? 2007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했습니다. 아, 예. 휴학하시고 하신 거예요? 네네. 네.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제가 이제 막내다 보고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먼저 나가서 일하고 이제 또 마무리도 좀 더 늦게까지 하고 또 이제 재고조사 같은 경우는 밤새서 하고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뭘 배우셨습니까? 이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일하는 것도 배웠고요. 네.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상대방이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배웠습니다.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굳은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위에서 팀장님이나 조장님들께서 이렇게 지시해 주시면 그때 움직이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좀 제가 그런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먼저 좀 알아서 하는 편입니다. 아, 본인 성격 좀 약간 급하신 급하신 거, 죄송합니다. 네, 급한 거보다는 뭐라 그래야 돼? 앞에 분명히 제가 해야 될, 누군가는 해야 될 네. 일인데 그걸 네. 안 하고 좀 두는 거를 좀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교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 뭐 팀 프로젝트를 하시면서 뭐 이런 경험들? 네, 팀 프로젝트 하는 경우에도 제가 좀 조장을 맡아서 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네. 네, 고등학교 때도 뭐 봉사 동아리 회장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학급 회장, 부회장도 많이 맡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시면서 뭐 네. 트러블 같은 거 많지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통 풀어 나가시나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참여가 저조했던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좀 처음에는 코딩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해서 좀 네. 친해진 다음에 이제 편하게라도 좀 아이디어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좀 이끌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웅재님. 예, 저는 제가 3학년 때부터 병렬구조 연구실을 하는 대학원 연구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는데 평택대학교 환경에너지기술융합센터 거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는데 템플릿을 구매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게시판이나 뭐 로그인, 회원가입 등 이런 기본적인 기능만 코딩을 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 평택대학교 그 연구소의 홈페이지의 그 주제와는 약간 달라서 플래시 등이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거를 제가 아예 몰랐는데 그런 것까지 추가 수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아, 그게 가장 몰입했던 경험이세요? 예, 저는 그거 요게 3학년 때쯤? 3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겨울방학. 예. 병렬구조 연구실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소인데 저는 막 이렇게 깊숙하게 안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개요만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아, 따로 그러면 병렬구조 연구실에 관련된 프로젝트 하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맞는 프로젝트인데 네. 제가 그냥 그 간단한 프로젝트에서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걸 뭐 좀 깨달은 게 있으신가요? 그거 하시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때 했을 때는 플래시나 포토샵 뭐 이런 툴들을 아예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해야겠다 좀.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예 몰랐는데 또 찾아보면서 하니까 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랭귀지를 하실 줄 아세요? 저는 자바하고 C하고 네. 예, 파이썬하고 그 정도 할 줄 압니다. 자바하고 C 중에 어떤 게 편하세요? 저는 자바가 더 편합니다. 자바가 더 편하세요? 예. 아, 혹시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건 만들어 보셨나요? 졸업 작품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같은 팀원들이 그런 안드로이드 쪽 인턴을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안드로이드 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하고 네. 제가 그 통신하는 그 SQL 서버 네. 그거를 만들고 연결하는 그런
TCP/IP 그런 것만 담당했습니다. SQL 서버는 그러면 뭐 어떤 걸 쓰나요? DB 예, 데이터베이스를 그 어느 회사에 DB를 썼어요?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DB 파일 만들어서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거 그냥 그 스튜디오 켜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김다솜 씨하고 네. 유정은 씨는 어떤 랭귀지가 제일 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C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C가 가장 네. 편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할 줄 아는 거는? C 말고?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5 하실 줄 알고. 유정은 씨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졸업 작품을 하고 있어서 네. 자바가 제일 편합니다. 자바 제일 편하시고. 혹시 리눅스 커널 쪽은 혹시 보셨어요? 경험이 있어요? 커널 쪽은 깊게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보신 적은 없고 아직 깊게. 어디 김웅재 씨는? 예, 저도 커널 쪽은 건드려본 적 어, 없어요. 그럼 좀 이렇게 위쪽에서 많이 어플리케이션 쪽을 많이 다뤄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석원 씨? 예. 장석원 씨는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몰입은 그 뒤에 혹시 일치한 경험인가요? 예, 이제 일치한 아 경험. 그러면 연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가장 몰입했던 경우는 이제 제가 경쟁대회를 준비했던 네. 과정인데요. 저는 우선 군대 가기 전에 2학년 때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3년간 계속 자동차를 제작하고 그리고 총 4회 대회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2학년 때 나갔던 그런 대회에서는 그 입상 완주도 못하고 네. 그런 이제 자동차의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고 네. 3학년 때 완주는 했지만 또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을 해서 마침내 4학년 때 대회를 출전하여서 종합 4위 그리고 기술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뭘 가장 깨달으셨나요? 많이 깨달으셨나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네. 해석하고 제작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팀원 간에 그런 오해가 생기기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자세와 그리고 제가 신뢰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몇 분이서 얼마의 기간 동안 하셨다고 했죠? 한 대의 차량을 만드는데 5인 그 인원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네. 소요 시간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셨고.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면 그러면 내연기관하고 배터리 모터가 같이 다 들어가는 예.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두 개의 동력을 이용하는 차량이므로 네. 대회 목적은 가장 적은 연비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빠른 시간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떤 지정된 거리를 가는데 가장 그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예, 기준인가요?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요. 네. 속도가 분배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안전 테스트가 돼 있고 브레이킹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연비가 가장 큰 기준이었고. 알겠습니다. 제가 네 분께 다시 한번 또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팀 프로젝트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하셨고 여기도 공모전 준비하면서 하셨을 거고 팀 활동을 하는데 가장 얄미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번에는 다솜 씨부터 얘기할까요? 얄미운 스타일은 이제 자기는 코딩을 이제 많이 하진 않고 근데 이제 또 발표 때만 이제 또 연락을 되게 자주 해서 네. 이제 좀 알려달라고 자기 발표할 부분을 이제 알려달라고 아 평소에는 하지도 않고 네. 있다가 발표할 때는 뭔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교수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네.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냥 알려주긴 하는데 네. 네, 좀 끝까지라도 저는 항상 참여를 많이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라도 자기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게 한 다음에 좀 알려주는 편입니다.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같이 일하는 사이니까 분명히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좀 같이 참여를 하게 많이 유도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유도를 할까요? 그냥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네, 뭐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네. 네, 다양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좀 위주로 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원 씨는 어떤 스타일이 제일 얄미웠어요? 우선 팀이 구성된 이후에 진행이 될 때 가장 얄미웠던 친구는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미팅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는 인원이 가장 좀 얄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뭐 이렇게 제껴두고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끼리만 가시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리더였다면 네. 그 상황에서 개별 면담을 우선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만나서? 예.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네.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정확한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할당량을 조절해서 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과감히 버려야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요?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예. 그래도 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팀워크를 해친다고 하더라도? 예. 대신 평가에 있어서는 좀 얻으면 결과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김은재 씨는? 예, 저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 실력이나 열정은 부족한데 그 처음에 회의를 할 때 그 프로젝트 그 스케일을 정할 때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좀 터무니없이 크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얄밉습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예. 본인은 그런 스타일 아니시죠? 당연히. 저는 제가 제 능력을 알아서 딱 그 정도 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신경질적으로 네. 니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그게 좋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이 정도다. 그래서 여기까지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잘 수긍을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 못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얘기해보고 네. 그래서 네가 이때 어떻게 하면은 이때로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나는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럼 자기가 그렇게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좀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제 유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보통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 일부분을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담당자 선에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예. 그런 것들 한번 여쭤봤고요. 유정은 씨. 네, 저는 주어진 기간,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 안에 제 일을 해오지 않는 조언이 제일 밉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로 제가 지난 2주 전에 교수님 면담이 있어서 저희가 졸업작품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선까지 해오자라는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면담 이틀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안 해온 것 같아서 저는 아예 그 친구네 집에서 자면서 강제로 시켜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응? 집에서 자면서? 네, 그러니까 친구가 자취를 해서 네. 그 조원 집에서 자면서 그 같이 조원이 안 하니까 합숙을 하면서? 네, 아예 강제로 시켜서 이렇게 마무리해서 예. 이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나요? 뭐 어떻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시고 지금 그 친구는 좀 뭐 성향이 좀 바뀌셨어요? 공과 사를 구별해서 좀 평소에는 엄청 친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까칠하게 제가 대하는 편인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이제 친구가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런 자각은 있는데 아직 좀 실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의 성격을 딱 단어 하나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박스 뭐뭐뭐뭐 한 사람이다. 먼저 웅재 씨부터. 저는 도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장성호 씨, 전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은 씨,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솜 씨. 저는 외유내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역으로 한번 설명해볼까요? 제가 외유내강? 네, 그냥 좀 이렇게 대할 때는 좀 막 말투도 그렇고 약간 성격도 그렇고 좀 부드러운 편인데 일이나 무슨 좀 뭐를 맡게 됐을 때는 좀 사람이 바뀌어서 네. 되게 추진력 있게 끌어나가는 편입니다.
혹시 본인이 그 주변 분들 이중인격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은 없죠?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런 인격이 여러 개인 것 같지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고 네. 예. 공과사를 좀 구별하시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유정은 씨. 네, 저는 무엇이든 계획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부터 자취를 시작했는데 네. 그때부터 쓴 가계부를 지금까지 쓰고 있고 다이어리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매사 모든 일에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러면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편입니다. 본인 혹시 여행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아 네, 종종 갑니다. 배낭여행이나 뭐 이런 것도? 아 해외로도? 내일로라고 기차 여행.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여행 말고 혹시 해외여행도 아, 많이 아니요. 아직 안 가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여행을 하실 때 네. 처음에 계획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꼼꼼하게 세우고 가시죠? 네. 그 계획이 틀어질 경우에는 바로바로 수정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아 네. 그냥 이게 제가 뭐 기차 시간을 뭐 4시 기차 처음에 정할 때 딱 4시 기차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4시에서 6시 사이에 기차를 타야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정해두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계획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럼 편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하진 않고 네. 일단 뭐 실현 가능하게 약간 현실적으로 네. 루즈하게 반응을 해놓으시고 알겠습니다. 가계부가 양이 상당히 많으시겠어요? 아 네. 몇 건데. 알겠습니다. 성우 씨. 아까 그 가장 몰입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음. 자동차에서도 그런 모습을 저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또 다른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3학년 2학기 때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네. 이제 설계, 제작까지 다 해서 완성된 그 제품을 구동까지 시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로봇팔을 만들어서 폭탄물 제거 로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마지막 심사날 이제 프로그래밍이 좀 잘못돼서 저희가 그 구동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느낀 점을 소감을 할 때 제가 쏟았던 그 열정과 노력이 너무 아쉽고 해서 심사와 상관없이 채점과 상관없이 교수님께 그 다른 수업 교수님의 다른 수업에 가서 그 다른 심사날 제가 네. 구동을 시키겠다고 했었던 적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항상 그 가슴에 열정을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단 좀 이따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 문재 씨는? 아 예, 저는 제가 도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저는 그 안산에서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안산까지? 안산에서 안산에서 부산까지. 부산까지? 예. 아 근데 그게 제가 뭔가 제가 끈기를 제가 시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결정을 했는데 기간이 되게 그 결정 기간에서 결정을 한 이후부터 출발하는 날짜까지 시간이 되게 짧았습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를 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출발하게 됐는데 연습을 아예 안 하니까 진짜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뭐 계속 새로운 거에 도전해보고 싶었고 뭔가 계속 해내고 싶다는 생각에 네. 그런 거를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이겨내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은 열정전사입니다. 도전적인 도전사 예. 사람이다. 알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도전의 어떤 경험은 없으신가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일본어를 아예 못하는데 네. 뭐 저 뭐냐 도쿄도 한번 다녀와 봤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한 40일 정도로 유럽 배낭여행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재밌으셨어요? 힘들었습니다. 어떤 게 힘드시던가요? 그러니까 10개국을 돌았는데 네. 한 보통 한 2, 3일 정도에 한 번씩 나라를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냥 한국에서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하면 힘들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짐을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제 짐을 출국할 때 재보니까 한 35kg? 그 정도 됐습니다.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뭐 모르는 곳 가서 아예 또 맨날 길을 찾아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되게 어려웠습니다.